여기 보세요. 자, 드디어 이제 적분을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날이 온 거야. 드디어. 저번 시간에 증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구간이 잡혀 있을 때 그 구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함수값이 0인 것까진 괜찮지만 아무튼 양수라고 보장돼 있다. 여기까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 이 영역의 넓이 S를 정적분의 값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거야. 맞지? 그럼 만약에 이건 뭐 새로 배울 것도 아니고 앞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너희한테 다음 같은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 다음 같은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y는 x-1, x-3이래. 그래놓고 여기가 1하고 3이래. 됐지? 그런 상태에서 야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얼마야 새끼야? 라고 물어봤다 치자고.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어쨌거나 기본적인 그 전제 자체가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가 되게끔 범위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시작을 1부터 끝나는 걸 3까지 잡았을 때 함수값이 전부 다 음수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거는 당장의 정적분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야. 음수니까. 그래서 잔머리를 쓰자는 건데 요 함수를 x축 대칭해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말 그대로 x축을 대칭한 거니까 요걸 이렇게 뒤집은 거잖아. 그럼 저기 있는 분홍색의 넓이랑 여기 있는 분홍색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넓이를 대신 구하는 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부터는 여기가 다 양수니까. 그래서 얘를 1부터 3까지, 구간의 시작 1부터 구간의 끝 3까지 들어있는 함수의 이름이 원래 들어있던 함수를 x축 대칭한 거니까 여기 보시게 y는 fx를 x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고일 거다. 누구가 부호가 바뀌어? y 부호가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y는 fx야. 이빨 아픈 거 아니야, 씨발 새끼들아. 알겠지? 응? 맞지 이거? 그러면 얘를 정리한 게 y는 마이너스 fx 맞아요? 그럼 결국에 이 함수를 x축 대칭했다고 생각하면 마치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함수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줬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다 줘가지고 쓴 거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대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요거를 한 번만 계산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가 앞으로 끄집어 나가서 이제 1부터 3까지 요거는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맞니? 거기다가 이제 3 넣고 1 넣고 빼자는 거잖아. 해볼게. 3분의 1을 먼저 괄호를 펼쳐놓고 x 3승 자리에다가 3 넣고 1 넣고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3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뺀다.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2 벌려놓고 x제곱에다가 3 넣고 1 넣고 뺀다.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 먼저 펼쳐놓고 거기다가 x값에 3 넣고 1 넣고 뺀다. 이거 맞아? 그러면 얘는 3분의 26 여기는 8이니까 빼기 16 여기는 2니까 더하기 6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결과는 얘가 마이너스 10 될 거니까 3분의 30, 3분의 26 그러면 3분의 4 나오는 거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이게 어디까지냐면 이 마이너스 안 하고 계산한 거 여기까지가 지금 얘인 거지. 그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러면 3분의 4로 바뀌는 거네. 이해했어? 그럼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요 넓이는 3분의 4다. 맞지? 그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의 적분값은 얼마일 거냐면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빼기 1, x 빼기 3 dx를 하면 얘는 요거랑 부호가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냐면 함수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매긴 거니까 결과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나온 게 3분의 4였다면 얘가 나오는 거는 안 봐도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적분값은 넓이랑 같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얘가 양수라는 게 필요한 건데
혹시 얘가 전부 다 음수였다면 넓이에다가 그냥 부호를 뒤집어 준 게 적분값이랑 같지 않겠어?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봐. 만약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2래요. 됐죠? 됐죠? 그런데 마이너스 2래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너네가 대답하면 되는 거는 0부터 1까지 적분값이 마이너스 2인데 그 구간 안에서 얘가 전부 다 음수였던 거잖아. 그러면 적분값과 넓이는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이 넓이의 면적은 2일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 마치 이렇게 구한 게 3분의 4니까 이렇게 구한 넓이는 3분의 4일 건데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부호가 바뀌는 생각을 하자라는 걸 그냥 한 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여기다가 정리하면 첫 번째 가장 흔한 그림, 이제 양수 쪽에만 있는 그림이 fx가 있다고 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 그러고 이 면적을 s라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넓이 면적 s는 a부터 b까지 fx dx랑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왜? 근거가 뭐야? 양수니까. 그지? 2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만큼의 면적을 s라고 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그 s를 쓸 수 있는 방식은 s는 넓이야. 그지? 너네 집 몇 평? 18평, 20평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네 집 몇 평? 마이너스 5평은 아니잖아. 넓이가 어떻게 음수야. 그러면 넓이는 무조건 양수인데 적분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그거는 음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부호를 뒤집어 깐 것처럼 생각하자고. 그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를 안 붙인다의 차이는 양수면 그대로, 음수 쪽에 있으면 붙이자. 됐지? 행동 양식이 그냥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근데 여기에 x축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치자고.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본 그 범위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야. 그리고 만약에 뭐 여기를 그냥 아름답게 2라고 줄게. 됐지? 그럼 문제가 0에서부터 4까지 fx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를 좀 생각해 볼 건데. 됐지? 요거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첫 번째, 0부터 2까지 해당하는 양수에 해당하는 넓이를 S1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넓이 S1을 구하겠다는 거는 그 구간 내에서 전부 다 양수 혹은 0인 거니까 0부터 2까지 fx dx라고 불러도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치? 두 번째, 2부터 4까지 음수 혹은 0에 해당하는 넓이를 S2라 그러면 두 번째 면적은 2에서부터 4까지 fx dx를 그냥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 붙이자. 그러면 면적 넓이는 이렇게 쓴다. 그지?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0부터 4까지다 이거야. 그 0부터 4까지의 적분값은 지금 느낌상 0, 2, 2, 4 이러고 있으니까 얘를 0부터 2까지 fx dx, 2부터 4까지 fx dx라고 뜯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지?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앞쪽에 써있는 얘는 S1이랑 같은 거지. 뒤쪽에 써있는 얘는 뭐야? S2랑 부호가 반대인식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S2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는 두 면적의 차이가 나오는 거야. 됐어? 지금 내가 여기다가 쓰는 숫자는 넓이입니다. 흰색으로 쓴 숫자 넓이에요. 불러. 얼마야? 마이너스 5. 됐어? 두 번째. 뭐야?
넓이랑 면적은 넓이랑 적분값은 같다. 넓이랑 적분값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항상 음이거나 항상 양수면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지. 잘 봐이. 여기 면적 1, 여기 면적 4. 근데 숫자가 0, 2, 5래. 대답 잘해. 0부터 2까지 fx dx는 얼마? 양수니까. 2부터 5까지 fx dx는 얼마? 항상 음수니까 부호 뒤집어 까서 마이너스 4. 그러면 맞지? 그러면 0부터 5까지를 구한다는 거는 0부터 2, 2부터 5 두 개 이어지는 거잖아. 그럼 0부터 5까지 fx dx는 저 두 개의 식을 더하시면 보이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3이다. 그 마3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 완벽한 정석 그대로는 한 줄, 두 줄, 세 줄 쓰는 거야. 너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거는 음수 쪽에 있어? 그러면 넓이랑 적분값은 부호 반대. 양수 쪽에 있어? 넓이랑 적분값은 같아. 섞여 있어? 적분값은 넓이의 차. 위에서 아래 거 빼기. 1 빼기 4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됐니? 한 번만 더 하자.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fx dx 얼마야? 2, 면적의 차. 그거를 지금 내내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이 스탠스만 머릿속에 박히면 공부가 다 똑같아요, 문제가. 알겠지? 끝났어. 문제 보세요. 983번. 자, 일단 풀게 시킬 건데 잠깐만 볼래? 내가 지금 계속 설명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식만 쓰고 푼 적이 없지 않아? 나 지금 계속 그래프 그리고 있잖아. 계속 그래프를 예시로 들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얘가 양인지 음인지 아니면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싸가지 없이 지금 식만 주고 그래프가 없잖아. 그 네가 풀려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 그림부터 그린다. 그래서 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양인지 음인지를 보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해보쇼. 답 나왔으면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첫 문제니까 시간 좀 더 드릴게요. 1분 있다 합시다. 자, 그림 그려봐. 얘는 0,0과 4,0을 지나가는 2차 함수. 문제. 그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1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면적을 S1이라고 부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번째. 얘는 뿔마 3을 절편으로 가지는데 위로 볼록한 한 2차 함수일 거니까 요렇게 생겨 있는 거고, 그 그래프랑 x축으로 쌓인 넓이니까 여기에 면적을 S2라고 부르자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이상 S1을 구할 때는 면적과 적분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거다. 그치?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fx dx 여기 써있는 저 함수식 요거를 적분해서 쓴 거에 부호가 반대일 거다. 이렇게 쓰자는 거고, 그 다음에 S2는 마3부터 뿔3까지 주어진 함수식을 적분하여 계산하시면 그게 그냥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됐지?
여기 봐. 자,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2차 함수를 쓸게. fx.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꼴이 x-알파, x-베타,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a라고 적을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 써있는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값의 부호를 뒤집는다 그랬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식을 적분해야 돼. 너네한테 안 시킬 거니까 집중해봐. 안 적어도 돼. 결론만 적으면 된다. 한 번만 이해하자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ax 맞아요? 왜냐면 알파 x 알아들었지? 응.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하기 a 이렇게 있는 거 맞지? 자, 그 식을 dx를 붙여서 적분한다. 근데 적분값이랑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이렇게 적어야 면적이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보다시피 여기 써있는 지금 a랑 A 묶어가지고 바깥으로 버려도 괜찮겠지.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 x제곱 적분할 거니까 x 세제곱 앞에 3분의 1 붙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a 지금 다 나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베타는 상수니까 뒤에 x가 붙어야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베타랑 알파 넣고 빼자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a 곱하기 3분의 1 한 다음에 이쪽 자리에다가 넣어놓고 빼자는 거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자리에다가 넣어놓고 빼자는 거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지? 내가 지금 공식 만들어주는 거야. 알파 베타에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됐어? 그렇게 해놓고 괄호가 닫아져 있다. 그지? 그러면 맞죠?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a 괄호치고 3분의 1. 얘 인수분해 할 수 있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맞지? 여기 잘릴 것 같은데 그냥 상관없어. 결론만 알면 되니까. 두 번째 이쪽 자리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베타 플러스 알파. 그럼 얘랑 똑같은 거니까 제곱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됐어요? 그럼 전부 다 공통인수가 있어. 베타 빼기 알파가 다 공통인수야. 맞지?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이렇게 묶어낼 건데 여기 지금 3분의 1가 거슬리고 2분의 1가 거슬리니까 6분의 1로 묶었다고 칠게. 그러면 6분의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a 여기 적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베타 빼기 알파라고 꺼냈고 알아들었지? 그러면 여기 펼쳐져 있는 노란색 괄호 안에는 잘 봐야 돼. 얘랑 얘는 죽었어. 얘랑 얘는 다 죽었어. 자, 6으로 묶어 썼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2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 베타 제곱, 2 알파 베타, 2 알파 제곱인 거고 여기는 6으로 묶어낸 거니까 여기에 3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3배를 하고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베타,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맞아요? 마지막 6으로 묶었으니까 여기 앞에는 6알파 베타라고 써 있으면 되시겠죠? 이러죠. 했지? 6분의 1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이제 노란색 난리 난 거 정리하시면 돼. 2알파 제곱, 3알파 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맞나? 그 다음에 2베타 제곱, 3베타 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2알파 베타 너 죽었어. 맞지? 왜? 너가 이걸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거 보면서 그냥 그렇게 되겠네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되겠지 뭘. 아닌가? 여기까지 맞아요? 다 했어요. 한 줄만 더 쓰면 돼요. 첫 번째,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줄게.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a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제?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게
마이너스가 다 들어왔을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지, 그치? 그럼 이거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쓰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그지? 이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랑도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이 초록색을 이렇게 적기로 내가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고 치면 6분의 1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라는 공식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말로 할 거야. 말로 해. 제발 말로 해. 때리지 말고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 건데 됐어? 6분의 a는 최고차항 계수야.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두근 차이의 3승. 오이? 돌아와. 앞으로 이렇게 쓰다가는 저한테 싸대기 맞을 줄 아세요. 알겠죠? 보세요. 어디에요? 근부터 근까지 접근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증명 방식이 뭐야? 근부터 근까지 접근하고 있을 때 그런 거야?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그거 만들어주세요. 나가. 못 만들어. 없어. 없고 근부터 근까지일 때만 가능해. 왜? 얘가 근하고 근이었으니까 인수정리로 식을 쓸 수 있던 거잖아. 얘가 근이 아니고 이 새끼가 가운데 있는 내가 그걸 식을 어떻게 써? 못 만드는 거야. 근데 명확하게 근부터 근까지의 적분값의 2차 함수다. 알겠지? 2차 함수의 넓이인데 근부터 근까지라고 되어 있을 때 7번째 얘기했어.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두근 차이의 세제곱. 알겠나? 돌아오세요. 봐.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두근 차이 얼마? 두근 차이 얼마? 4의 3승.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 두근 차이 얼마? 6의 3승. 됐어? 쌤 근데 이거 음수 나오는데요? 말 안 되지 그래. 마지막에 얘가 넓이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음수 나왔으면 절대값으로 약 발라주세요. 그죠? 알겠어요? 너네가 계산해봤으면 알겠지만 첫 번째 거의 넓이는 3분의 32고 두 번째 거의 넓이는 36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3배하고 얘 더할 거니까 정답은 68 이렇게 나오면 될 거야. 알겠지? 앞으로 이렇게 풀다가는 지옥 간다. 이건 언제? 근부터 근까지가 아닌 요상한 거 구할 땐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넓이 공식이 되게 많아. 진짜 개 많거든? 한 6개 있어. 근데 사실 말해도 기억도 못 할 거고 나중에 기말 대비할 때는 다 알려드릴 건데 어쨌거나 내가 그 다음부터 알려주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을 건데 그거의 증명 방식은 전부 다 이거를 따라한다고 보면 돼. 궁금하시면 해보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뭐 수학 탐구 활동 이런 거 보고서 쓰라 그러면 이런 거 나무위키 그 구글에다가 다항함수 넓이 공식이라고 치면 진짜 한 7개 다 나와요. 그런 거 내세요. 써서.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뒤에 있는 문제 풀 때 만약에 2차 함수를 근부터 근까지 접근하는 상황이 나오면 많이 쓸게. 이제부터. 알겠죠? (989번)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넓이 구할 때는 그림이 필요하다. 양, 따져야 되니까. 답 나왔으면 아래 거 해보시고
자, 식이 길죠? 그죠? 여기 보세요. 제가 많이 줄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지. 인수분해 다 돼 있으니까. 그럼 면적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따로 하는 거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왼쪽 면적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라고 쓰면 되고, fx는 저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에 해당하는 거는 1부터 3까지 fx dx를 쓴 다음에 부호를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2차 함수 문제를 풀고 있는 중3 꼬마 아이가 이거를 안 보고 풀고 있으면 뒤에 가서 뒤통수를 때려야 되는 거잖아. 3차 함수를 풀고 있는 너님들께서 여기를 안 보고 풀고 있으면 똑같이 맞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1, 3 맞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가 좌우 대칭으로 두 칸씩인 거 맞아? 그러면 점대칭의 중심점이 1인 거 맞아? 그러면 여기 왼쪽 그림을 이렇게 돌리면 그게 얘 맞아? 이 넓이랑 같다는 걸 부정할 순 없겠네? 그러면 어차피 내가 면적을 이렇게를 구할 거니까 나는 요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 두 배 갈기면 되겠네? 어떻게 쓴다? 요렇게 쓴다. 괜찮지? 근데 하려고 봤더니 위끝과 아래끝이 대칭 구간이네? 그럼 안쪽에 기함수 라인 다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fx라고 하는 거를 재니까 전개해 보셔야죠. 근데 일단 앞에 거 두 개 전개하시면 이 정도고 뒤에 거는 요만큼인데 요거 전개 다 때려보니까 여기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대칭 구간이기 때문에 기함수, 홀수 제곱 라인은 다 죽이고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우함수 라인 적분할 때는 0부터 1까지로 바꾸고 또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배 0부터 1까지 괄호치고 3x 제곱 더하기 3 dx라고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 괄호치고 0 넣고 1 넣고를 한다. 거기다가 4배 한다. 답은 8이다. 알겠지? 이게 내가 너네한테 겉멋을 부리는 게 절대 아니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가 점대칭의 성질이 있다는 거를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매 문제를 풀 때마다 그동안 배웠던 거를 쓸 수는 없을까를 자꾸 보셔야지. 알겠지?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 때 그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맨날 주는 대로 그냥 이게 풀다가 갑자기 킬러 문제 풀려고 하니까 세상에 저런 생각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는 거잖아. 넘어오십시오. 994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두 번째 주제야.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면적들은 전부 다 X축과 이루고 있는 면적들이었어. 그치? 그럼 만약에 X축과 이루는 면적이 아니고 곡선과 곡선이 만나 이루는 면적이라고 해볼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X축이 있다. 요렇게 있는 함수가 fx가 있고 됐지? 만약에 뭐 요렇게 있는 함수가 gx가 있다고 해봐. 그럼 얘네 둘이가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뽕짝 해갖고 이 넓이가 생겼다고 치자고. 여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 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있어야지. 됐어? 자, 이 면적을 구하자고 치자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면적이라고 내가 지칭하고 있는 이 지시대명사를 정하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럼 이 두 개가 뭐일 거냐면 첫 번째 무조건 두 함수의 교점부터 찾아야겠지. 교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인테그랄의 그 범위를 정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교점을 찾는 방식은 당연 부식을 연립하시는 걸 거고 이거의 근, 실근 맞지?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잡았다고 치자, 구했다고 치자.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초등학생 앉혀놓고 색칠 공부할 거야. 첫 번째, fx. fx가 이루는 이 분홍색의 넓이. 그러면 fx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구하면 나오는 게 내가 잡은 구간 내에서 fx가 항상 양수이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적분값은 이 전체 면적과 같을 수밖에 없다 맞지? 얘는 뭔가 이런 뭐
이렇게 생긴 이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얘가. 그 다음 두 번째.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를 구하면 gx는 지금 요렇게럼 생긴 놈이니까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면적 이렇게 되겠지. 주황색으로. 그러면 얘는 지금 요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는 이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혹시 두 개를 쓱 하고 빼면은 처음에 문제가 지칭했다는 넓이가 나오는 거 이해하세요? 얘랑 얘랑 빼면 되는 거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가운데 사이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루는 면적을 구할 때는 계산을 인테그랄 한국말로 쓸게 근부터 근까지 리을 아니야 근이야 근부터 근까지 위 함수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랑 너랑 빼겠다는 건데 너랑 너랑 빼려고 봤더니 지금 fx랑 gx랑 이렇게 빼겠다는 거고 그럼 결국에 걔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괄호치고 f 빼기 g라고 써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뺀다. 위에 있는 f에서 아래에 있는 g를 뺀다. 됐어? 말로 응? 일단 근을 구하는 게 먼저고 그 근이 범위가 될 것이고 거기 들어있는 적분 함수는 피적분 함수는 위에서 아래 뺀 거다. 요 정도만 알아도 된다. 자, 94번 보세요. 아마 이게 조금 어려울 건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왼쪽에 있는 3차 함수를 온전히 잘 그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래. 아무튼간 해볼게요. 얘가 얘랑 만나가지고 이루는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얘는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뭐 대강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 그지? 만약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서 3차 빼기 직선 해갖고 적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있으면. 근데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x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접해. 그러면 그때는 면적이 여기잖아. 그때 마찬가지로 근부터 근까지 적분을 할 건데 이번에는 직선 빼기 3차를 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찌르고 지나가. 그러면 면적은 지금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의 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직선 빼기 곡선이고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곡선 빼기 직선이니까 식이 달라지겠네? 그러면 그림이 지금 옌지 어떻게 알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의 계산부터 해서 근부터 구하라는 게 지금 이 말인 거야. 내가 다른 게 아니고 교점에서 먼저 근부터 구하라고 했잖아. 그 근이 뭔지에 따라서 궤형이 정해지지 않겠냐 이 말이지. 됐지? 자, 근을 구했어. 연립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랑는 마이너스 x랑. 그러면 좌변 거를 다 우변으로 넘겨. 그럼 얘가 x 3승 빼기 x 제곱 빼기 2x는 빵 되는 거 맞지? 함부로 x를 약분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 근 찾는 거니까 묶으셔야죠. 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얘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있겠네. 그지? 맞지? 그럼 현재 이렇게 푼 결과에 의하면 x 얘가 근이 될 수 있는 값들은 마이너스 1과 2와 0이 있는 거 맞아? 맞지? 그러면 현재 지금 내가 구한 근이 명확하게 x는 0, x는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2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교점이 이렇게 세 군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와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올 텐데 그게 이렇게 오겠지 당연히. 그래야 교점이 3개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첫 번째 교점, 두 번째 교점, 세 번째 교점을 뜻하는 건 당연히 크기 순서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아니겠어? 그러면은 결국에 이 첫 번째 면적 S1을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직선 빼기 곡선,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름이 뭐야?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식은 x3승 빼기 x제곱 빼기 2x를 적분하시는 거겠죠? 맞죠? 그게 S1인 거지. 근데 S2는 근부터 근까지니까 0부터 2까지 반대로 곡선 빼기 직선이야. 그지? 또 가서 빼고 있으면 외쳐. 바보. 응? 빼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부호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잖아. 네모 빼기 세모랑 세모 빼기 네모는 부호가 반대겠지. 돼. 그래서 얘랑 얘를 따로 구하여 더하면 된다. 고작 대표 문제 하나 푸는데 힘들잖아. 이게 대표 문제가 잘 만들어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까지만 써놓고 집 가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에 y는 블라블라 3차 함수와 y는 뭐 똑같이 마이너스 x랑 는이 아닌데. 얘랑 이루는 넓이를 구하자 그랬어? 그래서 똑같이 근을 구해왔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x 함수 이렇게 시작하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구했던 근이 1, 1, 3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접하겠지. 중근이니까. 그럼 똑같이 생각해봐. 앞에가 음수네. 응, 좋아요. 기울기가 음수네. 그럼 뭔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러면서 접해야겠네요. 그럼 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짜장면. 두 번째, 짬뽕.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있어야 1, 1, 3이야? 만약에 첫 번째 상태로 이렇게 접한다고 치면 여기가 접점이니까 얘가 1이잖아. 얘가 한 근이니까 얘가 3인데. 그럼 수학이 망했지. 이게 어떻게 말이 돼? 3이 어떻게 왼쪽에 있어? 근데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1, 1, 3. 아, 되네. 이거잖아. 아, 그럼 그때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곡선 빼기 직선을 쓰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이번엔 여기가 이게 플러스였다 이거야? 여기가 플러스인 상태로 만약에 1, 1, 3이 나왔대? 아, 연병 어떡하지? 그러면 또 하는 거야. 만약에 저기 앞에가 플러스로 나왔을 거니까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근데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고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내려갈 건데 내려가면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접하는 거 아니면 여기에서 접하는 게 있겠지? 근데 첫 번째로 접해야 1, 1, 3 되는 거지. 두 번째로 접하시면 1, 1, 3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의 상황은 아, 이거구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구나. 마찬가지 1부터 3까지 이번에는 직선 빼기 곡선을 한다. 알아들었어? 됐어? 말이 좀 빠르긴 했는데 분명히 지금 단어는 적분이잖아. 근데 이 적분 문제를 풀 때도 계속 지금 3차 함수의 개형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수투는 추리야, 추론. 주어진 걸 토대로 어떤 모양이 가장 합리적일지를 추측해 나가는 거라고. 근데 그 생각은 뭐 미분이건 적분이건 극한이건 연속이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한번 1000번 해보실래요? 번호 좋다, 1000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근부터 구해놓고 추측하자 이거야.
답 나와요?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뭐부터 한다? 연립해서 근부터 찾는다. 알겠지? x 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4는 0. 맞지? 3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은 1번 천재적인 발상으로 인수분해를 머릿속으로 하기. 2번 조리제법 하기. 뭐 할래? 2번 하시겠죠? 그죠? 내가 말하는 그냥 인수분해 방식은 뭐 이런 게 있긴 해. 여기 뭔가 이렇게 식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x랑 x제곱부터 받고 시작해. 그래야 얘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맞춰 나가는 거야.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뭐 넣어야 0대? x에다 뭐 넣어야 0대? 해봤을 거 아니야. 1이지. 그러면 1, 3, 0, 마이너스 4. 1 집어넣으면 0 된다. 요거네. 그럼 인수분해 하신 결과가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식이다. 맞아요? 아까 열성적으로 얘기한 게 나왔네요. 근이 중근이네요. 그죠? 1과 마이너스 2가 중근.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저 두 마리가 어떻게 있을까를 해보자는 거잖아. 근데 아까는 그나마 조금 쉬웠던 게 이 새끼가 직선이니까 그나마 쉬웠는데 뭐 그 정도만 해보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추론한다. 3차 함수를 대충 그리고 시작할게. 그러면 이제부터 요 2차 함수가 와가지고 쑥 하고 접한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근데 아무튼 요 녀석의 이름은 대충 위로 블록하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가야 접하는 걸까? 만약에 요렇게 가면 접하는 게 아니잖아. 어딘가에선 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접하는 위치가 더 왼쪽인 거 보여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될까? 어떻게 있어야 돼? 삼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긴 애를 이제 아이패드 올가미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어떻게 가야 접하지? 여기? 자, 나한테 명령어를 줘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요거를 어디로 보내야 돼? 위로 보내 이렇게? 쟤가 뭔데? 수학 용어로 얘기하라고. 극대값? 극대값이 이렇게 접하게? 그 얘가 약간 요렇게 있게? 아, 이게 지금 내가 너네를 놀리는 게 아니고 너네가 문제 풀다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직선이니까 옌병 얘는 기울기 음수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이 새끼는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맞지? 만약에 저 상황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보여서 답을 냈으면 잘 한 건데 내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어? 너네가 미술 미적 감각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잖아. 수학의 논리를 가르쳐야지. 자, 여기 보세요. y는 x제곱, y는 2x. 너희가 만나고 있는 위치를 따로따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겨서 0하고 2 맞지, 그치? 내가 하는 거에 동의를 한번 해봐. 자, 이게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을 연립했다 이거야. 연립해서 얘가 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한마디로 두 함수를 빼서 만든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거를 갖다 그렸다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다른 건 나도 알아요. 나도 눈깔이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 저 면적이 똑같지 않을까? 그치? 왜? 만약에 너네가 배운 대로 이 면적을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럼 어떻게 해? 근부터 근까지 위에서 아래 빼기.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직선, 아래에 있는 건 곡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만났어. 이거 적분할 이거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해? 0부터 2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할 것인데 그게 구간 내에서 항상 음수였을 거니까 부호를 뒤집자. 같네? 그지?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뭔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따로 있고 따로 있을 때 얘를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푸는 거랑 그냥 그 두 개를 빼서 만든 새로운 삼자를 적분하는 거랑 같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아름답게 그리고 이거를 아름답게 그려서 푸는 거는 약간 1번 방법스러운 거 아니야? 두 번째 방법스러운 건 뭐야? 그럼 저거를 뺀 걸 넓이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저거를 뺀 게 누군데? 그게 이거잖아. 그게 이거잖아. 근데 이제 얘를 그리면은 무조건 근이 이렇게 있을 거라며. 그럼 이 주황색의 상황은 이렇게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접하는 거고 1이 중근인 거니까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 이 면적을 구하는 거랑 아까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구한 거랑 똑같지 않겠냐 이거야. 정답은 이거지. 그럼 식은 뭐라고 쓰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함수식이 항상 밑에 있으므로 주식기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쓴 것과 같다. 알아들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야. 맞지? 내가 왜 갑자기 생각을 딱 바꿔서 여기를 다 안 끝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이 6분의 공식 있잖아. 2차 함수에서 근부터 근까지 갈 때 이 공식이 되게 혁명적이었지. 획기적이지. 그지? 물론 난 겨울 때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미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요. 3차 함수를 접선을 그렸을 때 3차 함수와 접선이 이루는 넓이도 공식이 있어. 4차 함수가 비대칭 W가 있는데 접선이 공통접선으로 갈 때 이루는 것도 넓이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뭔가 되게 아름답다기보다는 뭔가 좀 대칭이 맞는 상태가 있잖아. 규칙성이 있을 때. 얘네들은 다 공식이 있는 건데 아까도 요거 하나 배웠더니 식이 되게 빨라지는 거였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를 알고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 여기랑 여기랑 여기까지 공식을 다 해줘봤자 어차피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왜? 1006번 보세요. 3차 함수와 접선이죠? 3차 함수와 접선이 이루는 넓이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푸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뭐 궁금하면 그냥 저렇게 식 구해서 해보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 될 건데 아래에 있는 것도 봐봐. 2차 함수랑 접선 2차 함수랑 뭐 1,2에서의 접선 그거랑 뭐 y축 뭐 이런 면적 여기 구하자는 거잖아. 별 지랄 같은 공식이 다 있거든. 알겠지? 근데 이제 딱 여기까지는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뭔가 로직을 배운 거잖아. 논리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기말 때 열심히 알려드리는 공식 잘 받아 먹어보자.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그냥 유형 4번 배운 데까지 그리고 정적분 마무리 뭐 그 정도 좀 해서 오시고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저는 앞에 있는 극한 연속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제가 프린트를 해놓긴 할 건데 책은 사세요. 아까 말한 1등급 만들기 책 사서 월요일날 오시고 그 개별 수업으로 바꾼 세종고 친구들은 월요일날 오실 때 학교 부교재 가져오시고 알겠죠?